봅시다. 오늘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를 할 건데, 우리 경우의 수에서 덧셈 정리가 뭐였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했어? 더하는 거는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뭐뭐 이거나 그러면은 어쩌랬어? 그러니까 A 또는 B라는 건 무슨 말이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B라는 사건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해됐지? 그게 또는이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일어날 때 B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같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게 동시에, 같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고 그게 또는. 그럼 또는일 때는 더하고 그리고일 때는 곱하랬죠. 확률도 똑같아. 또는일 때는 더하고 확률과 확률끼리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확률과 확률을 뭐 하면 된다? 곱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거는 그 두 사건 A, B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또는일 때는 더해라. 다 적어놓은 거. 다음 그럼 7번 문제 볼까요? 자, 주머니 속에 크기가 같은 흰 구슬이 5개, 파란 구슬이 7개, 빨간 구슬이 9개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냈어? 1개를 꺼냈어. 그럼 얘들아,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아니죠. 전체 구슬이 몇 개 있어? 21분에 5. 그치, 21개 있지. 그 중에 하나를 꺼낼 거야. 그러면은 21가지잖아. 그 중에 내가 흰색을 꺼내고 싶어. 그럼 흰색이 몇 개니까? 5개니까 흰색을 꺼낼 경우의 수는 5가지겠지. 21분의 5가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무슨 구슬? 파란 구슬 또는 무슨 구슬? 빨간 구슬. 그럼 또는이니까 파란 구슬을 뽑을 확률과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럼 파란 구슬은 몇 분의 몇이야? 21분의 7이고, 빨간 구슬은 21분의 9가 되겠죠. 또는이니까 뭐 해라고? 더하라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기하분수로 쓰세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근데 그 동시에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똑같이 P라고 하고, 그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 하면 된다? P하고 Q를 뭐 해라? 에? 그치, 곱해라. 다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해라. 그럼 밑에 거 볼까요? 자, 명중률이 각각 안 적혀져 있지? 그 위에다 적어봐.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5분의 3이야. 그 명중률이 각각 4분의 3, 5분의 3인 두 양궁 선수가 각자의 관역을 향해 동시에 화살을 쏘았을 때 어쨌다고? 동시에 쐈어. 2명 모두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사람이 명중시킬 확률은 얼마죠? 4분의 3이고,
두 번째 사람이 명중시킬 확률은 얼마라고? 5분의 3이죠. 근데 동시에 쏴서 둘 다 맞춰야 되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20분할 9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번외로 자 다시 봐. 그럼 명중률이 각각 4분의 3과 5분의 3인데 두 명 모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해볼까요? 둘 다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1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라 그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명중을 못 시킬 확률은 얼마야?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죠. 이건 뭔 뜻이야? 4번 던졌을 때 몇 번을 맞춘다는 거야. 그럼 3번을 맞춘다는 거는 몇 번은 못 맞춰. 한 번은 못 맞춘다는 거니까 명중을 못 시킬 확률은 얼마다? 그렇지, 4분의 1. 1에서 4분의 3을 뭐 하면 된다? 그렇지. 1 빼기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도 명중을 못 시킬 확률이 얼마겠어? 명중 시킬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못 시키는 거는 1 빼기 5분의 3이 되겠죠. 근데 둘 다 못 시켰어. 그러니까 뭐죠? 그렇지, 곱해줘야지.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됐나요? 하나 더 해요. 그러면 둘 중 한 명만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래. 둘 중 한 명만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래. 한 명만 명중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 명만 명중시켰어. 누가 명중시켰다고 할래? A가, 얘를 A라 할게. 위에 걸 A가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고 B가 명중시킬 확률이 5분의 3이야. 그럼 한 명만 명중시켰다는 거는 누가 명중시킨 거야? A가 명중시켰을 수도 있고 또는 그치, B가 명중시켰을 수도 있잖아. 그 가능한 경우를 다 찾아서 각각 다 찾아줘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로 나눠서 A가 명중을 시켰어. 그러면 B는 명중을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A는 명중시키고 B는 명중을 못 시킬 수도 있겠지. 그런데 또는 어떤 경우도 있다. A가 명중을 못 시키고 B가 명중을 시킬 수도 있다고. 얘는 몇 가지 경우가 존재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니까 두 가지의 확률을 구해서 뭐 해줘야 된다. 노노노노노노. 그렇지, 또는이니까요.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뭐 해라? 더해라. 그럼 1번 확률 구하자. 자, A는 맞췄어. 그러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3이지. 그런데 B는 못 맞췄어. 아까 B 못 맞힌 거 얼마였냐? 5분의 2죠. 근데 얘네 둘은 쏠 때 동시에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됐나요? 그 다음에 또는 이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는 명중을 못 시켰어. 얼마? 4분의 1이죠. 곱하기 B는 명중을 시켰어. 5분의 3이 되겠죠. A랑 B는 동시에 쏘는 거니까 이 안에서는 곱해줘야 된다고. 사라졌네. A는 명중을 못 시키고 그리고 B는 명중을 시키고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곱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잘 나오는 거는 지금 마지막 문제가 더 잘 나와요. 알았나요? 그럼 또 어떤 유형이 나오냐?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도 잘 나와. 적어도 한 명은 명중을 시킨다.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럼 적어도 나와서 어떻게 알았어?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킨다는 뭐지? 한 명만 명중시킬 수도 있고 또는 두 명 다 명중시킬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은 뭐다? 전체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적어도는 1에서 두 명 모두 명중을 못 시켜야지. 명중
뭐랄까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빼면 된다. 그럼 아까쯤에 명중 못 시킬 확률이 얼마였냐? 여기 20분의 2였잖아. 10분의 2죠.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빼면 적어도 한 명은 명중시킬 확률이 나온다고. 알겠어? 지금 이거 갖고도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 4가지 문제가 있잖아. 근데 얘가 잘 나오고 얘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9번 문제와 명중 못하는 거는 쉬워서, 너무 쉬워서 기본적인 거고, 한 명만 명중시키거나 적어도 한 명이 명중시킬 확률을 구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알겠지? 됐는가요? 그래서 아마 교재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적어놔. 다 적었어? 넘겨.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일걸? 그 다음에 10번. 자, 여기서 되게 단어는 어렵게 돼 있는데, 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제비를 뽑을 거야. 예를 들어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안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 그럼 어떤 두 사람이 제비를 뽑을 건데, 첫 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 이해됐지? 그럼 10개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몇 개가 남아? 9개 남았잖아.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뽑을 때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첫 번째 사람이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뽑을 때도 전체 개수는 변해 안 변해? 그대로 10개 중에 뽑는 거니까 첫 번째 사람과 조건이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지. 그게 보건 추출. 꺼낸 것을 다시 얹는다, 다시 집어 넣는다. 그럼 비보건이라는 거는 첫 사람이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이 꺼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몇 개 중에서 꺼내야 되는 거지? 9개 중에서 꺼내는 거지? 그게 비보건 추출.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봐요. 자, 첫 번째 거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그 처음에 사건이 나중에 뽑는 사람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죠.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니까 처음 꺼낼 때, 나중에 꺼낼 때 전체의 개수가 처음 꺼낼 때 전체 개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같은 거지. 그럼 비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의 확률이다. 그럼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는 처음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나중에 꺼낼 때 전체 개수가 처음 꺼낼 때 전체 개수보다 몇 개가 더 적다고요? 한 개가 더 적겠죠? 하나 꺼냈으니까. 그냥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돼. 됐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문제 보자. 11번을
5개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 2개의 당첨 제비가 있다. 한 개의 제비를 뽑은 후에 다시 제비를 뽑을 때 그 처음에 뽑은 제비만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래. 다시 뭘 구하래? 처음에 뽑은 제비만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말이야. 지금 제비를 총 몇 개 뽑는 거지? 2개 뽑는 거지? 근데 제비를 뽑는 문제는 무조건 2가지가 있다. 처음 것을 다시 넣냐? 넣지? 않느냐? 2가지가 있어. 그럼 첫 번째 경우 뽑은 제비를 다시 넣으래. 그럼 얘들아 봐봐. 처음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처음. 얼른 말해봐. 처음에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제비가 총 몇 개 있어? 5개. 그 중에 당첨 제비가 몇 개지? 2개니까 몇 분의 몇? 그렇지, 5분의 2가 돼. 처음에 꺼낼 때 당첨 제비, 처음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야. 그쵸? 근데 나중에는 당첨 제비를 뽑으면 돼, 안 돼? 나중에는 당첨이 안 될 걸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뭐 하래요? 넣으래. 그럼 2번째 뽑을 때 조건은 어떻게 됐어? 다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지? 전체 개수가 5개 중에 뽑는 거지. 근데 당첨 제비가 아닌 걸 뽑아야 되니까 5분의 얼마? 그렇죠, 5분의 3. 그래서 2개를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5분의 6이 되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은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말해. 그럼 일단 처음에 당첨 제비 뽑는 거는 무조건 5분의 2겠지. 근데 이제 넣지 말해. 그러면 제비는 총 몇 개가 남아있어? 아니야. 총 전체가 몇 개 남아있어? 이미 한 개 뽑았어. 그 4개가 남아있지. 4개 중에 당첨 제비가 아닌 게 몇 개가 있어 지금? 1개? 얘들아 5개 중에 당첨 제비가 2개가 있거든? 근데 첫 번째 뽑을 때 뭘 뽑았어? 당첨 뽑았어? 당첨 안 된 거 뽑았어? 당첨된 걸 뽑았잖아.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당첨된 건 이제 몇 개 남았어? 아니지. 봐봐. 5개 중에서 당첨 제비는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당첨 아닌 건 몇 개야? 3개야. 근데 처음에 이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그쵸? 근데 2번째는 당첨을 뽑아야 돼? 당첨 안 된 걸 뽑아야 돼? 안 된 걸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전체 4개 중에서 당첨 안 된 게 몇 개 있어 여전히? 3개가 있다고. 왜? 첫 번째 뭘 뽑았으니까? 당첨된 걸 뽑았으니까. 당첨 안 된 건 변화가 있어 없어? 없고 전체 개수만 변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4분의 얼마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다?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뭐라고? 다시 넣는 경우는 여기 전체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됐어?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어쩐다? 전체 개수가 변해 안 변해? 변한다. 그 차이를 기억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13번은 12번이구나. 12번은 그 원리해설 몇 번 문제더라? 기다려봐. 원리해설 그 얘들아 202쪽 원리해설 펴봐. 거기 같이 보면서 봐. 202쪽에 거기 5번 문제거든? 그 예시 문제 5번 문제 거기 보이죠? 거기 같이 펴요. 202쪽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거기 같이 봐. 12번에 맞죠? 나 지금 몇 번 문제 푼다고? 원리해설 202쪽에 5번 문제 풀 거라고. 지금 여기 직선이 그 방정식이 안 나와서 그냥 그 문제로 풀게.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c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y는 2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알겠죠? 여기 지금 문제 잘려서 그러는 거야. 자, 봐봐. 문제 12번 문제를 보면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 할 때 두 직선이 뭐 할 확률을 구하래요? 일치할 확률을 구하래요. 먼저 첫 번째, 일치할 확률을 구하래.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 뭐지, 얘들아? 1차 함수에서 배웠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얘들아? 말해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1차 함수에서 배웠어.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어. 뭐뭐 있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뭐 있어? 대답해. 뭐 있죠? 평행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일치한다. 그럼 평행할 조건이 뭐였는가 기억한가요?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 뭐가 같다? 그렇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그렇지.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일치할 조건은 뭐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야? 기울기가 다르다. 맞아. 기울기가 달라야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됐나요?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봐. 여기서 기울기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원래 여기서 기울기는 뭐랑 관련이 있어? 어떤 문자? A랑 B랑 관련 있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는 이거 외웠어야 돼. 빨리 봐, 여기. 보세요. 7번 봐. 복습하고 있잖아, 2-1. 빨리 봐.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는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여기다 적자. 마이너스 b분의 a고 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b'분의 마이너스 a'이잖아. 근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일단 그냥 뗄게. 요 두 개가 어째야 돼? 같지? 안아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거를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도 상관없잖아, 식이. 그래서 아니지, 걔랑 바꾸면 안 되고 얘하고 얘랑 바꿔. 됐어요? 왜냐면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는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같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바꿔요. 어떻게 쓰면 되냐?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지 않으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A'분의 A는 뭐야? X의 개수의 B지. 그쵸? 그 다음에 B'분의 B는 뭐야? Y의 개수의 B지. 얘네들이 기울기랑 관련 있는 값이니까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같지 않은 거라. 그럼 기울기가 같으려면 어쩌면 될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어쩌면 돼요? 같아야죠. 근데 그 Y절편은 같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Y절편이랑 관련 있는 거잖아, C가. 그래서 C'분의 C랑은 같지 않아야 돼. 알겠어? 외운 거 기억나, 안 나? 이게 평행할 조건이고 일치할 조건은 셋 다 어째야 된다? 같아야 한다. 외워야 돼, 얘들아. 알았어요? 이거야. 그러면 일치할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일치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말해봐. 몇 분의 몇? 4분의 A가 누구랑 같고 1분의 B랑 같아야겠지? 맞나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C랑도 어째야 돼? 같아야 된다고. 일치하는 거는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개수의 b가 전부 다 어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a, b, c를 다 찾으라. 몇 콤마 몇이야? 4, 1, 2죠. 왜냐면 A 대 B 대 C는 4 대 1 대 2면 되니까. 맞아요? 난 또 있어요, 없어요? A가 8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잖아. 뭐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몇 분의 몇이야, 확률은? 물론 3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주사위 3번 던졌어. 몇 가지 나와?
6에 몇 승? 3승. 216까지. 그래서 얘는 216분의 1이야. 알겠어요? 이게 일치할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볼까? 아까 그 문제가 뭐였지? 한 쌍의 해를 갖게 하래. 거기 문제는 한 쌍의 해를 갖게 하래. 한 쌍의 해. 다은아, 한 쌍의 해를 갖는단 말은 뭔 말이야? 한 쌍의 해를 갖는단 말은 뭔 말이지?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해서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이 뭔가요?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돼? 아,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일차함수 다 배웠지? 너네 배웠어 안 배웠어?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안 들어갔어? 너도 안 들어갔어? 끝났어? 끝나긴 했는데 그때 그 마지막 거 빨리 봐봐. 너는 다 배웠잖아. 3명. 아, 너도 배우고 있지 지금. 끝났어 안 끝났어? 너도 안 들어갔어? 거의 다 끝났어. 그럼 배웠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랑 그 1차 함수 관계. 어차피 똑같은 식이랬잖아. 아이고야. 서은아. 네. 기억이 나냐? 대답해봐라. 자, 빨리 봐봐. 여기서 얘네 둘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 뭐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건 무슨 방정식이지? 연립방정식이지. 그쵸? 근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이 나온댔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이 방정식의 뭐가 된다? 해가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른다고.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뭐야?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동시에 그 성립하는 x, y 값이 해잖아. 연립 방정식에.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해가 몇 개 있다는 거다. 한 쌍이지? x 하나 y 하나 한 쌍. 해가 몇 개 존재해? 한 쌍이 존재해. 그 다음 평행하다는 거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해가 어쩐다?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 일치한다는 거는 겹치는 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랑 그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봐봐. 5번 지금 문제 하고 있는 거야. 5번 문제 나온 거야 이거 봐봐. 둘이 몇 쌍의 해를 갖는데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두 직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됐나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다? 기울기가 같지 않아야 된다고. 그 말은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A'분의 A는 4분의 A잖아. 그죠? X의 개수의 B. 그 다음 Y의 개수의 B는 뭐야? 1분의 B지. 얘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A는 몇 B랑 같으면 안 돼? 4B랑 같으면 안 되겠지. 이것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요것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얘가 아닌 걸 고르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빠르겠어? 이거의 여사건이 빠르겠지? 그러니까 뭐에서 뭐를 빼면 돼요? 1에서 A는 4B가 될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빼는 게 더 빠르다. 알겠나요? 그럼 해봐. 얼른 구하자. 몇 컴마 몇? A가 1일 때 B는 얼마요? B가 1일 때부터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해봐. 서연아 대답해봐. B가 1이야. 그럼 A는 얼마야? B가 1이면 이렇게 될 확률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경우조 찾아야지. B가 1이야. 그럼 A는 얼마? 4. 그 다음 C는 얼마? C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1. 또 4,1, 얼마? 2. 또 4,1,3부터 얼마까지 있겠어? 4,1, C가 얼마인 것까지.
6인 것까지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죠. 맞아요? 응. 그럼 확률은 몇 분의 몇이겠냐? 216분의 몇 가지? 6가지지? 주 3번 던졌으니까. 이거를 1에서 뭐 하면 된다고? 빼주면 된다고. 지금 나 몇 번 하고 있어? 202쪽에 5번 문제 하고 있어. 한 쌍이 될 확률을 구하랬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한 점에서 만나면 되고, 그러려면 기울기가 어째야 된다? 달라야 한다. 기울기가 다를 조건이 뭐야?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가 같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2-1 그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13번. 도형에서의 확률 구하는 방법을 구하랬는데, 일단 이것도 예를 들어 먼저 할게. 예를 들어서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중심이 일치하는 원이 있는데, 이 원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색칠된 부분에 맞힐 확률을 구하래. 색칠된 부분에 맞힐 확률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거든? 그럼 이렇게 도형에서의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도형에서의 확률은 일단 모든 경우의 수가 분모했는데 도형에서 넓이 갖고 하면 돼요. 전체 넓이. 그 다음에 분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색칠된 부분의 넓이,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하면 된다. 도형은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모가 뭐가 돼야겠어? 전체 넓이가 돼야 돼. 그럼 전체는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원이니까요. 49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16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분의 몇이냐? 49분의 33이 되겠죠.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넓이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8등분한 표적에 화살을 쏘아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는 이제 넓이로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몇 등분 했어? 8등분 했지?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칸수를 세면 돼. 칸수. 몇 칸이야? 8칸 중에 색칠된 부분은 몇 칸이니까? 2칸이니까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칸으로 나눠진 경우는 칸 개수 갖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마 원리해설 209쪽까지래. 209쪽. 적지 않아, 얘들아. 앞에 한번 이따 적어줄게. 숙제가 어디까지라고? 209쪽까지라고요. 앞에 어디 보여줄까?